네, 안녕하세요. 멘토리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지고 특히 나스닥은 무려 4%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장중에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근 저점을 다시 경신하고 왔는데요. 네, 떨어진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힘이 가장 컸죠. 물론 100% 트럼프가 원인은 아닙니다만 80%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 등에 시행해줬던 특정 부문의 한 달간 유예도 4월 이후부터는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관세는 향후 더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정타를 가한 것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도기가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하면서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고 경기가 더 악화되더라도 관세를 밀어붙일 것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와 달리 이번 2기에서는 연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을 압박하여 금리를 떨어뜨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현재 트럼프의 최대 목표이자 지금 같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일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장기 채권 수익률의 하락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6개월 내에 무려 7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 부채를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큰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해야 하니 부담이 커지죠. 따라서 최대한 채권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관세가 높아지면 무역이 위축되면서 경기 약화의 우려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커집니다. 따라서 돈이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채권 가격이 오르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 위축으로 경기 위험이 커지게 되면은 전 세계가 유동성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금리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점치던 시장은 이제 무려 9월이면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원하던 장기 채권 금리는 물론 기준 금리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권 금리는 트럼프가 취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해 오던 추세선을 이탈했고요. 한번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거친 뒤 이후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위축되면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전 세계가 유동성을 확장하면서 유동성 완화 모드로 들어가면은 달러 역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취임 시점을 기하여서 기존의 지지 영역을 이탈했고요. 한 번의 재테스트를 거친 뒤 채권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위험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금리 전망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달러도 약해지고 있죠. 거기에 유럽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부양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당시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붕괴되었지만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 대확장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자산 대폭등이 일어났었죠. 이게 바로 단기 악재가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3월부터였습니다. 그때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었지만 이후로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드였다는 것도 이 관세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만 중장기 호재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무역 위축으로 경기가 약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확장되면은 실적에 민감한 증시보다는 유동성에 훨씬 민감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시장에 훨씬 더 호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기 악재가 중장기 호재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도 증시보다는
상품 자산, 그 중에서도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글로벌 유동성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이후로 뚫었던 신고가에 대한 재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102조 달러였던 글로벌 유동성이 107조 달러로 약 3.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과 독일에서 한 주 동안에만 1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됐고요. 그런데 이 유동성과 그 어느 자산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먼저 움직이고요. 비트코인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확인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된 연관성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0주에서 12주 후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수치를 분석한 분석가에 의하면 약 83%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이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10주 지연시킨 차트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를 보시면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작년 말부터 줄어들었던 유동성 때문에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이제 유동성이 다시 증가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면 약 3월에서 4월 어딘가 즈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장 상황은 정말 암담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라면 모두가 절망할 때가 오히려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들어서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가 최고의 공포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무려 3년 전에 FTX 붕괴 당시의 공포 지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포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이후로 가격은 어떻게 됐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현재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탐욕을 부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죠. 거기에 과거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극도의 공포에 달했을 때는 현물 ETF도 없었고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SEC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국가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죠. 바로 그러한 때 시장은 최고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런 공포를 오히려 탐욕의 기회로 삼죠. MSTR은 이 시기에 무려 210억 달러의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50만 개 비트코인이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 2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 비트코인 개수는 약 75만 개가 됩니다. 이렇게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자산을 사야 가장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과 항상 오른 자산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잃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쪽 편에 서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쪽 편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투자 시장의 절대적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가격은 결국 가치로 수렴한다는 진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곳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끊임없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거래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갑수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죠. 모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습니다. 관세 전쟁 같은 거시경제 이벤트는 일종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결국 시장이 소화해내게 되죠. 노이즈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가격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